내 아들 건들면 가만 안 둬. 장미애의 눈에서 번뜩인 그 순간 20년 동안 숨겨온 모성애가 폭발하며 독고탁을 향한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2화에서는 한동석의 전 장모님 박정수와 한동석, 마광숙이 만나 긴장감 넘치는 식사 자리를 가지며 끝이 났는데요.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내 딸의 자리는 가질 것도 감당할 것도 많은 자리 라며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43화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3화 예측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장미애는 독고탁과의 대화에서 오강수를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독고탁은 평소보다 더욱 격앙된 상태였고 장미애에게 강수를 가만두지 않겠다 고 직접적인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장미애는 그 순간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성애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아들, 그 아들을 누군가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장미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그땐 당신한테 10배, 20배로 갚아줄 거야. 장미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독고탁이 본 적 없는 위험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의 돌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반항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혼하겠다. 는 장미애의 선언에 독고탁은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물거렸습니다. 이혼? 어떻게? 내가 무슨 수로? 독고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고탁이 신라주조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장미의 명의로 된 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 사실을 독고탁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독고탁이 회사에 간 사이 장미애는 독고탁의 서재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독고탁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쌀벌레 사건 이후 독고탁의 행동이 이상했고 특히 소전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수상한 전화통화를 몇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장미애가 독고탁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자 그 안에서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소전무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술도가 쌀벌레 영상 조작을 지시한 녹음 파일까지. 독고탁이 독수리 술도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장미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독고탁이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친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서류들을 모두 복사한 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독고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장미애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오후의 대립이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낮에는 너무 흥분했네. 미안해. 독고탁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장미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무 과했어요. 강수 때문에 예민해졌나 봐요. 독고탁은 장미애가 굴복한 것으로 오해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의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독고탁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미애는 신라주조의 주요 주주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독고탁이 그동안 장미애를 단순한 아내로만 여겼던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최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장미애가 신라주조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최 이사를 만났습니다. 사모님, 웬일이세요? 회사 일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다른 주주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최 이사는 장미애의 진지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장미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독고탁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한편 독고탁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주주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는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뭐라고? 누가 주도한 거야? 독고탁이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모님께서 주도하신 것 같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미애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독고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필리핀에 숨어있던 소전무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했어요. 뭐라고? 제가 술도가 쌀벌레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과 이혼할 예정이라고도 하고. 독고탁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미애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전무까지 자신의 편에서 돌려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전무, 절대 장미애 말 듣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소전무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독고탁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장미애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전무한테 연락했다며. 아, 그거요? 당신이 감춰놓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요? 독고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미쳤어? 회사가 망하면 우리도 끝이야. 우리? 장미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없어요. 당신 혼자 책임지세요. 그날 밤 독고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장미애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독고탁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이건. 장미애가 또 다른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당신이 소전무와 함께 저지른 일들의 증거예요. 독고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당신 서재에서 찾았어요. 참 치밀하게 숨겨놨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독고탁은 장미애에게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장미애의 이런 면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독고탁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강수한테서 손 떼세요. 그리고 독수리술도가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세요. 그건 불가능해.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장미애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다음 날 신라주조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독고탁은 이 소식을 뒤늦게 들었고 급하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독고탁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요 주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장미애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독고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독고탁 회장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해임. 독고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미애가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소전무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전무는 영상에서 독고탁의 지시로 술도가 쌀벌레 사건을 조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고탁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독고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독고탁과 소전무 사이의 통화 녹음,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조작 과정을 담은 문서들까지.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회장이 이런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독고탁의 해임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회장으로 장미애 이사를 추천합니다. 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장미애는 하루아침에 신라주조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음모야. 전부 음모라고. 독고탁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독고탁 씨,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독고탁을 보며 장미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수를 건드린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줄 거야. 독고탁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장미애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는 오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이 그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수야, 괜찮아? 누구세요? 아, 독고세리 엄마야. 세리가 너무 걱정하더라. 아,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장미애는 오강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을 어머니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저 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강수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독고 회장님은 괜찮으실까요? 장미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강수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독고탁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그의 선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장미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독고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독수리술도가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고 무엇보다 오강수에게 진실을 말할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감옥에 가기 전에 비밀리에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박정수였습니다.
독고탁은 박정수에게 장미애의 정체와 오강수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미애가 오강수의 친어머니라고? 박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는 지금 복수에 눈이 멀어 있어. 당신도 조심해야 할 거야. 박정수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독고탁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신도 마광숙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신라주조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 장미애는 첫 번째 업무로 독수리술도가와의 화해를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을 신라주조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장미애가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사과요?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독수리술도가에 끼친 피해 말이에요. 모든 걸 배상하겠습니다. 마광숙은 장미애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아함도 느꼈습니다. 왜 장미애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과분하세요. 독고 회장님. 아니, 전 회장님의 일인데 부인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장미애의 눈빛에서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강수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강수요? 무슨?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아이인지. 마광숙은 장미애의 질문이 이상했지만 시동생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애는 마광숙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아직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오강수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마광숙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아,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마광숙과 관련된 이야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봐. 박정수는 독고탁에게서 들은 장미애와 오강수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독고탁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생각해봐. 마광숙의 시동생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친아들이라면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한동석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마광숙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계속 그 여자와 함께할 수 있겠어? 한동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광숙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한편 장미애는 독고 세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회사를 맡게 됐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장미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그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저를 위해서요? 오범수와의 관계를 반대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야. 독고 세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는 오범수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알아. 엄마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장미애는 독고 세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인물이 장미애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정수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동석의 전 장모 박정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오강수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장미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정수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오강수가 당신의 친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장미애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독고탁이 말해줬어요. 감옥에 가기 전에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놨더라고요. 박정수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력할 때가 된 것 같네요. 협력이요? 당신은 오강수를 지키고 싶고 저는 마광숙을 제거하고 싶어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미애는 박정수의 제안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동맹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미애가 독고탁을 무너뜨리고 신라주조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지만 박정수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났네요. 과연 장미애가 박정수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오강수와의 진실이 밝혀지면 독수리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